건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도법. 자,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면 각을 표현하는 어떤 단위 체계예요. 각이라는 걸 표현하는 단위 체계야. 우리는 여태까지 각의 크기를 뭘 이용했었죠? 몇 도라는 걸 이용했었죠. 60도, 30도, 90도 이런 것들을 썼잖아. 근데 그 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360도라고 하죠. 그럼 회전하는 거 360도 회전하는 거 한 바퀴 삥 도는 걸 360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360등분해요. 그러면 아주 작은 어떤 크기가 하나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1도라고 정해놓고 1도라는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몇 도다, 60도다, 60도라는 건 1도 크기가 60개 쌓여 있는 거, 30도다, 그럼 30개 쌓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의 크기를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이러한 360도로 나눠서 하는 것을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60분법.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들으면 60분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 삥 도는 것을 360도라고 해서 60분법으로서 우리가 각을 얘기한 거야. 근데 왜 하필 360이냐면 이 역사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약수가 꽤 많이 있는 수 중에서 사람들이 좀 고른 거야.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는 좀 작으면서 약수가 상당히 많은 숫자인 6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60은 약수가 1, 2, 3, 4, 5, 6, 8, 8은 안 되는구나. 1, 2, 3, 4, 5, 6, 10, 12 이런 식으로 약수가 꽤 많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60을 완전수라고 읽었어요. 완전수. 그리고 이게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0의 약수를 싹 다 더하면 60 된다? 그런 식으로 60이라는 숫자를 신의 숫자, 완벽한 숫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각도도 60도로 표현하는 거를 많이 썼어요. 심지어 시간 단위도 60초가 1분이죠. 60분이 1시간이고요. 그래서 60분으로 단위 체계를 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60분법이라는 걸 우리가 썼었는데 얘 말고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거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길이 있죠. 길이의 단위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뭐죠? 미터죠. 1미터라고 하는 길이를 잡아놓고 걔를 갖다가 1미터가 3개 있어. 그럼 3미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터법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1미터라는 길이를 우리가 정해놓고 얘를 기준으로 0.5미터는 1미터의 절반, 0.1미터는 1미터의 10분의 1, 3미터는 1미터의 3배 이런 식으로 배수 관계로서 우리가 어떤 길이를 표현한 거예요. 그지? 근데 길이를 표현하는 게 미터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터법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있거든요. 인치나 마일이라든가 이런 단위 체계를 쓰죠. 인치도 길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1cm가 0.01m거든요. 100분의 1m. 1cm가 미안해. 1인치가 2.54cm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단위를 이런 식으로 붙여줘서 값들을 변화줘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다른 거지.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미터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길이로서 센티미터를 딱 얘기를 하면 얘는 몇 센치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길이를 머릿속으로 또는 몸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미국인들은 이게 달라. 센티미터보다는 인치를 더 많이 써. 몇 인치냐? 4인치다 그러면 4인치에 해당되는 크기를 본인들이 느끼는 거라고. 4인치 요 정도.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길이를 표현하는 게 다르듯이 역시 각도도 단위를 좀 달리해서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의 단위를 새로운 단위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호도법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죠? 자, 호도법은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좀 이름이 힘들죠?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라디안인데 단위 이름은 이렇고요. 단위를 센티미터를 cm 쓰잖아. 똑같이 단위로 쓸 때는 rad를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라디안, 2라디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0.5라디안, 0.1라디안
0.1cm 요러듯이. 알겠냐? 됐어요?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쓴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1라디안이 얼만지를 약속을 정해놔야 되잖아. 그럼 1라디안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각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원을 얘기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뭔가 회전하는 모양이니까 회전하면 원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에서 우리가 요놈을 볼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원에서 요런 원이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시초선을 잡아주고요. 그럼 요게 이제 반지름 되는 거야. 반지름 R. 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회전을 시킬 거야. 우리가 어떤 각도를 갖고 회전을 시키겠죠. 회전을 시키는데 요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지점을 이러한 동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이러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약속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각의 크기, 그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정해 놓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 원들이 다 다르지 않냐? 그럼 각도 다를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반지름을 2짜리로 하든 반지름 2짜리인 원을 그리든 또는 반지름이 얼마라고 할까? 3짜리인 원을 그려볼까? 반지름이 3짜리인 원? 반지름이 3짜리인 원, 아이씨, 너무 그렇다. 잠깐만, 좀 더 띄어서 그려야 되겠네.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을 그리든 3짜리 원을 이렇게 그렸어. 3짜리 원이 이렇게 그려졌어. 반지름 2짜리 원에서 호의 길이 2로 가는 요 각의 크기랑 반지름 3짜리 원에서 호의 길이 3으로 가는 요 크기랑 똑같아요. 반지름의 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그러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1라디안으로 약속을 정해놓겠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1라디안의 2배가 되면 2라디안이겠죠. 그죠? 그럼 2라디안은 어디가 되겠니?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 되는 게 1라디안이니까 그럼 요 호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2R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배수관계가 성립되는 거 이해돼요? R일 때 호의 길이가 2R이면 R일 때 호의 길이가 2R이면 이 상황은 우리가 2라디안이라고 정해놓겠다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럼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1.5R이면 1.5라디안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호의 길이가 2R이 아니라 1.5R이야. 1.5R이면 뭐야? 여기 딱 중간까지만 가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가는 거잖아. 그럼 요게 1.5라디안인 거야. 그럼 요런 배수관계가 성립돼요. 맞아요? 즉 반지름의 배수인 호의 길이를 갖고 있을 때 그 배수 자체를 각의 크기로 정하자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1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을 우리가 처음 배우잖아. 처음 배우니까 1라디안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거든. 각도는 여러분이 많이 썼기 때문에 20도가 어느 정도 크기라는 거 여러분 꽤 알아요. 알고 있어요. 30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아. 45도, 50도 얘네들 크기가 어느 정도로 벌어지는 건지는 여러분이 체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1라디안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1라디안을 각도로 바꿔본 거야. 1라디안을 각도로 바꿔봤더니 1라디안은 대략적으로 57점 몇몇몇 도랑 같대요. 57도 정도에 해당되는 값인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인 건 알겠지? 대략적으로. 정확한 값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요. 알겠죠? 정확한 값은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어쨌든 1라디안은 57도 정도의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57도 맞나? 58도인가? 기억이 안 나네. 57도 맞구나. 그 정도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호도법을 과연 왜 배울까? 우리 이미 60분법 각으로 몇 도 360도 하는 60분법 각으로서 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호도법을 도대체 왜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호두법이 편한 경우가 있어요. 편한 경우가 있어. 언제 편하냐면 잘 봐. 언제 편하냐면 이렇대요.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5야. 반지름 5짜리 원이야. 되니? 근데 여기서 중심각을 1.3 라디안으로 1.3 라디안으로 그었대. 요게 1.3 라디안이야. 1.3 라디안. 오케이? 1.3 라디안. 너무 작나? 너무 작게 썼구나. 잠깐만요. 너무 작게 썼죠? 1.3 라디안으로 하고 싶대요. 라디안. 그럼 요 호의 길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얼마죠? 5의 1.3배를 써주시면 돼요. 그지 않을까요? 배수관계라 그랬잖아. 반지름의 배수관계.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배수관계. 그 배수를 우리가 중심각으로 얘기한다며. 아까 1라디안은 반지름 R일 때 호의 길이도 R인 거였어. 1배. 그죠? 2라디안은 뭐였어요?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2R이 될 때를 우리가 2라디안으로 상황을 얘기한 거였었잖아. 아까 1.5라디안은 뭐였어?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1.5R이 되는 그 지점은 우리가 1.5라디안으로 얘기했듯이 1.3라디안이 됐대. 그럼 뭐예요? 여기는 반지름이 반지름이 5일 때 1.3라디안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5에다가 1.3 곱하면 돼요. 얼마? 6.5라는 길이를 갖게 되는 거야. 호의 길이가. 이해돼요?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아주 편하게 쓰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괜찮죠? 근데 이게 아직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왜냐면 1라디안이 57점 뭐뭐뭐뭐 이렇게 내려가는 무리수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환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정확하게 환산해 줄 수가 없어. 환산 뭔지 알죠? 내가 아까 1인치가 2.54cm라며 2.54로 딱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2.54하고 소수점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무한대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근사값으로서 2.54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근사값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러면 라디안 값을. 그래서 정확하게 환산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환산하는 기준을 좀 볼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환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정확한 환산값을 이제 보고 싶은 거야. 반원이 있거든요. 반원의 중심각의 크기 60분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180도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180도라는 것을 라디안 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고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봐봐. 반지름이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중심각이 180도가 되는 요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 얼마일까요? 반지름이 R일 때 반원의 호의 길이 얼마죠? 원의 둘레의 절반이잖아. 얼마야? 원의 둘레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R일 때. 2R파이 맞아요. 2파이 공식이잖아. 그지? 이 원의 둘레는 2파이R이에요. 근데 반원이니까 그놈의 절반. 요 호의 길이 얼마다? 파이R이다. 됐어요? 그렇다면 야, 반지름이 R인데 호의 길이가 파이R이야. 그렇다면 요 놈을 라디안 각으로 써보면 라디안 각으로 몇 라디안이라고 가면 될까? 파이 라디안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14 뭐시기 라디안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3라디안보다는 조금 큰 거야. 그지? 아까 1라디안이 얼마였어? 57점 몇 도라 그랬잖아. 3배하면 170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170 몇 도. 근데 거기보다 0.14 정도 뭐시기 좀 더 가면은 180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180도라고 하는 각도가 180도라고 하는 60분법의 각이 라디안 각으로 가면 파이 라디안이랑 같은 거다 이 얘기야. 이게 단위 환산을 하는 기준이 돼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단위를 환산을 해줄 거야. 오케이? 자, 좀 더 가볼게요. 1도는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됐죠? 그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지. 자, 30도가 몇 라디안이에요? 30도는 몇 라디안이죠? 1도가 30개 있는 거잖아. 1도가 30개 있는 거잖아. 그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30개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180분의 30 파이네. 그지? 그럼 6분의 파이 라디안 되는 거야. 이해돼? 자, 아까 요게 파이 라디안이라며. 그럼 요거 6등분 하면 되는 거야. 뿅뿅뿅. 아이씨. 뿅뿅뿅뿅뿅. 6등분 하면 이거 30도잖아. 그럼 파이 라디안의 6분의 1배. 그지?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이 30도랑 같은 각인 거예요. 그럼 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각도들을 다 라디안 각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조금 상황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써볼게요. 많이 나오는 거. 30도는 6분의 파이예요. 60도는 얼마일까요? 몇 파이일까요? 환산하면 3분의 파이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야, 30도의 2배잖아. 30도의 2배. 그럼 6분의 파이의 2배. 3분의 파이.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90도도 있어요. 90도는 뭘까요? 2분의 파이. 그죠?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각도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걔를 무조건 라디안 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근데 이게 숫자가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지. 근데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은 거야. 이 바꿔줄 때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파이라는 놈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를 쓰면 그럼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냐? 아니야, 오히려 훨씬 쉬워요. 얘를 갖다가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조금 이따가 배울 거니까 어쨌든 뭔가 쉽게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파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하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대부분의 라디안 각들은 파이를 갖고 있어요. 3분의 파이다, 6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라디안 각은 파이라는 놈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60분법 각이랑 환산하기 위해서. 알겠죠? 물론 1라디안 이렇게 쓰는 것도 있긴 한데 걔는 잘 안 써. 그냥 그런 놈들도 있는 건데 대부분의 호두법 각은요, 라디안 각은요 파이를 같이 곁들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 알았죠? 근데 여기까지 일단 배웠는데 대충 이제 뭔지 알았을 거야. 라디안 각이라는 게 뭔지 알았을 거야.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편하자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라디안 각은요 단위를 생략하고 안 써요. 단위를 생략하고 안 쓸 거야, 라디안 각은. 알았니? 지금 처음 배운 거니까 내가 RAD라는 단위를 썼지만 앞으로는 단위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60분법 각을 쓸 때 도를 쓰는 게 중요한 거죠. 봐봐봐. 어떤 각이, 어떤 세타라는 각이 있어요. 어떤 세타라는 각이 30이야. 그럼 도가 없지. 이거 라디안 각인 거야. 머릿속으로 30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 라디안이야. 졸라 큰 각이지? 1라디안이 30개 있는 거니까. 몇 바퀴를 돈 거잖아. 한 대여섯 바퀴 돈 거 아니야. 그지? 엄청 큰 각이야. 알겠니? 자, 30이라고 쓰는 것과 세타가 30도라고 쓰는 것은 달라요. 위에 거는 뭐예요? 라디안 각. 아래 거는 60분법 각이야. 이건 작은 각이잖아. 30도밖에 안 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조금. 그지? 그래서 도를 60분법 각이면 도를 꼭 써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 도를 안 쓰면 라디안 각으로 혼용해서 쓸 수가 있어. 혼돈이 올 수 있어.
알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편하자고 쓴 것이기 때문에 라디안 각은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생략을 할 겁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원래 공식이 있어. 60분법 각을 라디안 각으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뭐냐? 자, x도죠. x도는 몇 라디안이냐? 180분의 파이를 곱한 라디안이에요. 오케이?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돼요. 근데 180분의가 아니라 180도분의 파이를 해야 되겠죠? 왜? 도라는 단위가 생략돼야 되잖아. 도라는 단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80도라고 써줘야지 도도 약분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단위도 일종의 문자야. 우리 문자식 쓰듯이 똑같이 약분이 돼야 돼. 심지어 단위끼리 곱하면 제곱 센티미터 같은 제곱인 단위가 되는 거야. x 두 번 곱하면 x 제곱 쓰잖아. 똑같이 센티미터 두 개 곱하면 제곱 센티미터 쓰는 거잖아. 걔도 곱해져서 문자처럼 계산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렇듯이 도라는 단위도 생략이 돼야 되기 때문에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는 게 라디안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랑 180도랑 같다며. 그러니까 도가 생략되고 180도랑 파이랑 이거 1분의 1이잖아. 1분의 1. 1이잖아. 1 약분되면. 그지? 얘랑 같은 거니까. 180도랑 파이랑 같은 거니까. 1이잖아. 1. 곱하기 1한 거니까 변화 없는데 그 상태에서 이걸 계산을 해버리면 x도랑 이거랑 곱하게 되는 거니까 도도 약분되고 도라는 게 약분되고 파이가 붙었으니까 라디안 각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60분법 각을 라디안 각으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한다?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한다 라고 보는 건데 그냥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 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럼 거꾸로 라디안 각을 x 라디안이란 것을 우리가 도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파이분의 180 x 도라고 쓰시면 돼요. 거꾸로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도로 바꾼 거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6분의 5파이라는 라디안 각이 있어요. 얘는 몇 도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파이 약분되고 6 약분해서 30이니까 150도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180분의 파이를 곱할 것이냐 파이분의 180을 곱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60분법 각을 라디안 각으로 바꾼다 또는 라디안 각을 60분법 각으로 바꾼다 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80분의 파이냐 파이분의 180이냐 얘네들을 곱하는 걸로 우리가 라디안 각을 또는 60분법 각을 서로 다른 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랑 같은 거고요. 1도는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됐죠? 그 단위인 라디안은 생략하고 2분의 파이 3 또는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실수로 나타내는 거야. 라디안 각은. 알았죠? 됐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각도들에 대해서 라디안 각을 써놓은 게 여기 4번 부분에 있어요. 0도는요 0라디안이고요. 30도는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파이가 180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30도는 180도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45도는 180도의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파이. 오케이? 괜찮아요? 60도는요 180도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 90도는요 180도의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오케이? 180도는 그냥 파이. 360도는 180도의 2배니까 2파이. 괜찮아?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라디안 각으로 바꿔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익숙하게 봐두시면 돼요. 270도는요 90도가 3개 있잖아요. 90도가 몇 분의 파이였었죠? 2분의 파이였었죠? 2분의 파이가 3개니까 2분의 3파이. 괜찮아?
됐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드디어 호도법으로 표현한 각이 언제 쓰이는가를 좀 볼게요. 언제 쓰이냐면 여기에 쓰이는 거야. 잘 봐. 자, 여기 있는 요 세타라는 각이 라디안 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 세타가 라디안 각이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돼요? R이랑 세타랑 곱하면 돼요. L 이퀄 R 세타예요. 단 세타는 라디안 각이었대. 우리가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으로 갔었잖아. 그 중심각을 60분법 각으로 썼을 때 360분의 중심각 이거를 썼었잖아 우리가. 그지?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반지름에다가 라디안 각을 곱해버리면 호의 길이 바로 나와.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이러려고 라디안 각 만든 거야. 알겠니? 되니? 자, 근데 호의 길이 하나만 구하면 섭섭하잖아요. 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쓰입니다. 부채꼴의 넓이. 오케이? 간단해요. 부채꼴의 넓이 S는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예요. 원래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었었잖아. 그죠? 근데 이걸 안 해도 돼 이제. 라디안 각으로 환산한 다음에 2분의 1 R 제곱 세타 곱하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요? 자, 이거예요. 옛날에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걔를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RL 있었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놈의 넓이 물어보는 거야. L이고요, R이에요. 자, 이 부채꼴 넓이 얼마냐? 2분의 1 RL이요 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L을 밑변 취급하고요. R을요, 높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R이니까. 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비슷하게 구하는 넓이 공식이었었잖아. 기억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봐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어. 되니? 됐죠? 거기에서 L 대신에 뭘 쓴 거예요? R 세타 쓴 거야. R 세타. 그럼 뭐가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 공식 구할 때,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제곱해버리고 세타 곱하면 끝! 그게 이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고. 파이 외울 필요 없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 호의 길이 뭐? R 세타. 끝! 그 반지름 곱하기 호도법 값. 끝! 오케이? 그 다음. 자,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끝! 공식이 깔끔해졌죠? 이러려고 호도법 각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쓰다 보면 아, 이게 편리한 거구나 라는 게 보일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 각으로 나타내시오. 자, 처음 부분이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60분법 각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호도법 각으로 바꿀 거야. 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 180분의 파이를 곱한다. 오케이? 그리고 도는 약분돼서 생략된다. 오케이? 자, 120도라고 돼 있어요. 120도는요. 120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자,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파이인 거야. 자, 당연하죠? 3분의 1파이가 얼마였었어요? 60도였어요. 60도가 2배 있는 게 120도잖아. 그러니까 3분의 2파이인 거 맞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할게요. 마이너스 315도예요. 315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자, 그럼 약분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냅두고요. 분모 문제 얼마로 약분할까? 15로 약분 가능한가요? 15 좀 그런가? 45? 45로 약분 가능하네요. 45. 315는 45의 7배. 맞니? 180은 45의 4배. 그지? 그럼 45 약분하면 4분의 7파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가 됩니다. 괜찮아요? 예, 이런 식으로 약분해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약분 저처럼 한 번에 안 되면 그냥 여러 번 해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갈게. 괜찮죠? 그 다음에 60분법 가구를 나타내시오. 얘는 파이분의 180 곱하라 그랬잖아. 그지? 6분의 5 파이예요.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180 곱할 거예요. 6분의 5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이 약분해버리고 6 약분하면 30 남죠? 150도가 되겠죠. 괜찮아요? 되니? 됐죠? 자, 또는 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얘는 파이를 갖고 있잖아. 파이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되느냐? 파이에다가 180도를 써버려도 돼요. 상관없죠. 파이 대신에 여기다가 너 180도야. 180도에 6분의 5배. 그러면 150도 끝. 쉽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이건 편법. 정확한 건 파이분의 180도를 곱한다. 그게 정확한 방법. 왜 그러냐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라디안 각인데 라디안 각이야. 3라디안이라고 돼 있어. 얘를 60분법 각으로 바꾸래. 그럼 직원을 파이에다가 180 집어넣으라는데 직원을 파이가 없잖아. 근데 요거를 60분법 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파이분의 180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파이분의 540 도인 거예요. 이해돼요? 예, 이럴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파이분의 180 곱한다를 기억해 주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다 알고 있으면 편법으로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자, 일반각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어요.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건데 일반각 나타낼 때는 각의 크기를 일단 좀 줄여줘야 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연습한 거 양의 각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죠? 양의 각으로 만들어주는 걸로 갈 거니까 자, 일단 6분의 17파이라고 돼 있어요. 6분의 17파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모양을 2n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세타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대? 0하고 2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왜 0하고 2파이인 줄 알아요? 2파이가 360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양의 각으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예요. 작은 양의 각으로. 최대한 작게끔. 6분의 17파이는 2파이를 넘어가잖아. 그지 않아? 그럼 2파이를 빼버리면 돼. 60분법 각에서 360도를 더하고 빼고 맘대로 해도 상관없듯이 라디안 각에서는 2파이를 더하고 빼고 맘대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작은 크기의 각을 만들어주면 돼. 그럼 여기서는 6분의 17파이에서 2파이 빼봐. 6분의 12파이를 빼는 거죠? 그럼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6분의 5파이네. 거기다가 2n파이 달아주면 끝. 됐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 3분의 2파이는 음수네. 양수로 만들어줄 거야. 그럼 2파이를 더하자. 2파이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3분의 6파이가 더해지는 거죠? 2파이니까 3분의 6파이가 더해지면 3분의 4파이가 되겠네. 그럼 2n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는은 아니죠. 는은 아니죠. 땡땡이라고 써야죠. 일반각으로 바꾸는 거니까. 되니? 괜찮아요? 요거는 2파이 빼줘야 되겠네. 3번은. 그지? 3분의 6파이 빼줘야 되죠.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얘는요. 2파이씩 계속 더해야 돼. 2번 더해야 돼. 왜? 4분의 8파이가 2번 더해져야 되잖아. 그럼 4분의 1파이가 되는 거지. 4분의 1파이 2n파이 플러스 4분의 1파이가 되겠죠. 괜찮아요?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과 중심각이 이렇게 나왔을 때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공식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L은 뭐예요? R 세타 얼마? 240? 아니야. R 세타 쓸 때는 세타가 라디안 각일 때만 써야 돼요. 그럼 요거 라디안 각으로 고쳐놓으면 되겠죠? 라디안 각으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60도는 3분의 파이인 거 맞아요? 맞아요? 그죠? 아니 파이가 180도니까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파이의 3분의 1배. 됐지? 그럼 4하고 3분의 4파이 곱하면 3분의 4파이가 호의 길이 L이 되는 거예요.
됐죠?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넓이 S는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세타 얼마? 계산하면 8. 3분의 8파이가 되죠? 아니 3분의 8파이.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 RL로 가도 돼요. 2분의 1 R L 아까 3분의 4라고 했잖아. 이거 계산해도 똑같이 3분의 8파이 나오겠죠? 뭘 하든 상관없죠? 됐죠? 자, 두 번째 거 생략합니다. 괜찮죠? 자, 필수 예제 4번.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쉬우니까 패스할게. 너무 쉬워. 패스할게요. 5번도 패스. 자, 6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4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 cm이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 세타와 넓이 S를 구하시오. 반지름 길이가 4라고 되어 있어요. R이 4예요. 중심각 모르는데 L은 얼마예요? 2파이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세타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이 꼴 R 세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R하고 L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2파이는 4세타. 그럼 세타는 얼마 나와요?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양변 4로 나누면. 됐어요? 자, 중심각 얼마다? 2분의 파이다. 됐니? 세타 됐고요. 자, 그럼 넓이 구하래요. 넓이 S는 뭐예요? 2분의 1 RL 쓰시면 되잖아요. R 나와 있고 L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파이. 그럼 얼마? 4파이로 끝. 됐어요? 괜찮죠?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 7번 문제인데 요거 풀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둘레의 길이가 8이래요. 부채꼴인데 부채꼴 어떤 건지 알고 있죠? 부채꼴은 이런 거예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은요, 반지름 2개와 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R이고요. 이거 R이고요. 이거 L이죠. 맞아요? 자, 그럼 뭡니까? 둘레 길이가 8이잖아요. 그럼 얘랑 더하고 L도 더한 게 8이라는 거야. 맞냐? 여기까지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이 3이야. 3이야. 호의 길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근데 반지름을 좀 줄여. 반지름을 얼마로 줄여볼까? 반지름을 2로 줄여볼까? 반지름이 2가 되면 호의 길이가 4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줄어지면 호가 늘어나. 반지름이 길어지면 호가 줄어들어. 이런 식의 관계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한 부채꼴들 중에서 넓이를 최대한 크게 가져가고 싶대요. 이해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자, 우리가 반지름을 R로 잡는 건 똑같아요. 반지름을 R로 잡으세요. 반지름이 R이에요. 얘도 R이죠? 그럼 호의 길이 뭐가 나옵니까? 8-2R. 맞니? 그죠? 8-2R 됐죠? 예, 그럼 끝났어요.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문제 끝난 거야. 왜?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 나오죠? 2분의 1 R L로 나온다며. 그래서 써볼게. 2분의 1 R 그대로고 L이 뭐라고요? 8-2R이라고요. 8-2R. 8-2R이에요.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봐.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이 돼요. 뭐니? 부채꼴의 넓이가 R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놓고 넓이 S를 어떻게 하고 싶대? 최대로 가져가고 싶대요. 최대로. 넓이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 그럼 뭐야? 이거 2차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S는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인데 이게 Y라고 생각하고 Y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아니야? 그치?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죠? 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골로긴 형태고요.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네. 그럼 결국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거겠네.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마이너스 묶어주고 R제곱마 4R이니까 R마 2의 제곱이고요. 풀 4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넓이의 최대값 얼마? 4. 그지? 언제? R이 2일 때. 최대 넓이 얼마? 최대 넓이 얼마? 최대 넓이 4라는 거예요. 됐죠? 이해됐어요? 얘가 넓이 제일 큰 거야. 얘가. 이해돼? 되니? 괜찮죠? 얘가 제일 큰 거야. 반지름 이 호의 길이 4가 될 때가 요 넓이가 제일 큰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답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구한 건 뭐예요? 최대 넓이 구하래요. 4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중심각 크기 구하래요. 중심각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L 이꼴 R 세타잖아요. 세타 얼마죠? 2. 세타는 2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답이 최대 넓이 4, 중심각 크기 2세타. 2라디안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이 문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유형이거든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는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중심각이 2라디안이면 돼요. 알겠죠? 중심각이 2라디안이면 되고요. 그때 반지름 두 개의 합과 호의 길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걸 4 나눠 갖는 거야. 똑같게 나눠 갖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내용 비슷한 거 한 거 있는데 조금 어려우려나? 니네가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비슷하게 했는데 2학년 과정 배움에서도 한 번 다루긴 했는데 뭔가 최대가 되는 건데 두 놈이 같아야 돼. 기억 안 나? 산술기 할 때 했잖아. 기억나요? 뭔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거야.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그랬지? 그 두 놈이 같을 때. 우리가 더하는 게 이 R과 L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는 거잖아. 얘가 8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언제 최대가 돼? 둘이 같을 때. 오케이? 예, 그 내용이 비슷하게 이용이 된다. 아시겠어요? 비슷하게 이용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산술기가 모르겠으면 그냥 이것만 기억해. 중심각이 2라디안이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리고 반지름 두 개의 합과 호의 길이는 같다. 8을 반띵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바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여기 봐봐. 둘레 길이가 186번이야.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186번만 볼게요. 둘레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언제 최대가 된다 그랬죠? 반반 나눠 가지라고요. 호의 길이 10이고요. 반지름 5로 끝나는 거예요. 중심각은 2라디안. 최대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5하고 10 나왔잖아. 2분의 1 RL 쓰면 되겠죠. 얼마예요? 2분의 1 R 얼마? 5. L 얼마? 10. 끝. 얼마? 25. 최대 넓이 25라고 쓰시면 끝. 졸라 빠르게 풀죠. 그죠? 얘도 똑같잖아요. 둘레 길이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알겠니?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변형되는 문제가 있어요. 요번엔 넓이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문제도 있어요. 넓이가 고정되어 있을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제가 다시 풀이를 해주도록 하고요. 일단 요 문제 유형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